혹시 어제도 불면증으로 밤잠을 설치셨나요? 또는 며칠째 시원하게 볼일을 보지 못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하나로 막힌 변비가 뚫리고 밤에 잠이 쏟아지실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만능 특효약 바나나와 환상의 파트너 3가지 음식을 당장 구매하러 마트로 달려가시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황금푸드라 불리는 바나나의 대표적인 효능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숙면 유도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이 포함되어 있어 숙면을 유도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 긴장이 풀리면 몸이 더 편안해지고 깊은 수면에 더 쉽게 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경이 안정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하여 더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비타민 B6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의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졸음을 유도합니다. 또한 세로토닌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낮 동안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이 2가지 영양소가 함께 작용하여 바나나를 섭취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수면 준비가 더 잘 되어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간식입니다. 바나나의 2번째 효능은 변비 예방입니다. 바나나는 소화에 좋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변비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에는 불용성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소화관을 통해 이동하면서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펙틴은 물을 흡수하여 겔 형태로 변하며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더 원활하게 합니다. 바나나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프럭토올리고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 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군집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에는 천연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음식물의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녹색 바나나는 전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소장에서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바나나는 소화 개선에 매우 유익한 과일입니다. 바나나를 건강하게 꾸준히 먹으면 비싼 약이 필요 없겠죠? 그럼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찰떡 궁합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만능 특효약인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달걀입니다. 바나나와 달걀은 숙면을 돕는 최고의 조합으로 불면증의 주요 원인 3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첫 번째로 바나나와 달걀은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고 숙면을 방해하는 호르몬을 억제해 줍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혈당 조절과 염증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밤에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 뇌를 흥분시켜 잠을 방해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따라서 숙면을 위해 코르티솔 호르몬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바나나와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심박수를 조절하고 달걀 속 비타민 B는 신경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이로 인해 바나나와 달걀은 최고의 숙면 파트너가 됩니다. 또한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거나 먹는 것을 참다가 오히려 잠을 방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나나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고 칼로리가 낮아 살찔 걱정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바나나와 달걀은 뇌 속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트립토판 성분이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을 섭취하면 자동으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달걀 속 비타민 B6과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도록 도와주는 효소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바나나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꿀잠을 부르는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제육의 영양소라 불리는 식이섬유가 현미보다 5배나 풍부해 시리얼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귀리 속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해 당뇨 개선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귀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귀리는 바나나와 함께 먹었을 때 숙변 제거 효과가 월등히 높아져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천연 변비약이 됩니다. 이는 귀리와 바나나가 변비 해소를 위한 식이섬유의 황금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귀리는 거친 식감과는 달리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몸에 쌓인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바나나는 변의 부피를 늘려주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변의 질과 양이 모두 개선되어 건강한 배변이 가능해집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우유입니다. 따뜻한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수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체내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충분한 칼슘 섭취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 이완을 도와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면 수면 유도 효과가 더욱 증대됩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에도 소량의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스무디를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을 준비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 1개를 자릅니다. 블렌더에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를 넣습니다. 부드럽게 섞일 때까지 블렌딩합니다. 이렇게 만든 따뜻한 우유 바나나 스무디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며 수면을 촉진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면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나나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몇 가지 방법도 소개합니다.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 간편하고 건강한 간식입니다. 가공 없이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준비할 때 바나나를 슬라이스하여 추가하면 자연스러운 단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꿀이나 설탕 대신 바나나를 사용하면 더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 브레드나 머핀을 만들 때 설탕의 일부를 바나나로 대체하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를 이용한 베이킹은 건강한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를 슬라이스하여 땅콩버터, 아몬드버터 혹은 다크 초콜릿에 찍어 먹으면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디저트가 됩니다. 다크 초콜릿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나나를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공된 설탕이나 불필요한 첨가물을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바나나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의 보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따뜻한 곳에서 잘 익기 때문에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20도에서 25도 사이의 온도가 적합합니다. 상온에 두면 바나나가 자연스럽게 익어가며 껍질이 노랗게 변하고 점점 더 단맛이 강해집니다.
바나나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껍질이 빠르게 갈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나나의 껍질이 차가운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껍질이 갈색으로 변해도 과육은 먹을 수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바나나의 숙성 과정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미 익은 바나나를 더 오래 보관하고 싶을 때는 냉장 보관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 거리에 걸어두면 바나나가 균일하게 익고 눌림으로 인한 멍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너무 익어서 더 이상 상온에 두기 어려운 경우 껍질을 벗기고 슬라이스한 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무디나 베이킹에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이러한 보관 방법을 통해 바나나를 신선하고 맛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나나의 주요 효능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배가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활기가 없다.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볼일을 시원하게 보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4가지 걱정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레몬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와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4가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레몬은 단순히 비타민C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작은 노란 과일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귀한 보물이죠.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몬은 산성 지수가 높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레몬의 성분이 인산과 결합하면서 간이 우리 몸을 알칼리 상태로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러한 과정 덕분에 간의 부담이 줄어들어 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과일입니다. 간이 해독 작용을 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장, 즉 콩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신장 결석이나 요로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레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의 원인 중 하나는 칼슘 부족인데 레몬은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 외에도 레몬은 팔방미인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레몬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몬은 노화 예방 및 피부 건강을 지켜줍니다. 레몬은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과일이지만 특히 항산화 작용에서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레몬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들이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자유 라디칼에 의해 손상되면 이는 노화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의 항산화 성분이 이를 막아주어 피부가 건강하고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레몬은 피부 개선에 있어서도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은 피부의 콜라겐 생성에 기여해 탄력을 높이고 잔주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와 함께 레몬의 자연적인 산성 성분은 여드름과 잡티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드름이 생긴 피부에 레몬즙을 살짝 바르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레몬은 혈압 조절 및 심혈관 건강에 중요합니다. 레몬은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여러모로 유익한 과일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과 함께 체액의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이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은 이러한 나트륨의 영향을 상쇄시키며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몬의 칼륨 성분은 혈관의 탄력을 증가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은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죠. 레몬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피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혈관 건강이 유지되고 전반적인 심혈관계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셋째, 레몬은 소화 개선 및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레몬은 우리의 위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 과정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레몬즙은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을 보다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레몬즙에 포함된 산성 성분은 위액의 생산을 자극하는데 이는 음식물이 위장에서 효과적으로 분해되도록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 불량이나 더부룩함 같은 불편한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은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로 특히 껍질에 많은 양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귤이나 한라봉의 하얀 껍질 부분처럼 더불어 레몬 껍질에도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섬유질을 제거하고 먹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섬유질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넷째, 레몬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활기를 가져다 줍니다. 비타민C는 레몬의 가장 두드러진 성분 중 하나로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하는데 백혈구는 우리 몸의 방어군으로서 감염을 막고 병원체에 대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여 감기와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레몬을 통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레몬에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은 자유 라디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유 라디칼은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지만 스트레스, 환경 오염, 불균형한 식사 등으로 인해 그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레몬의 항산화 성분은 이러한 유해한 물질을 중화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섞어 마시는 것은 해독 작용과 면역력 강화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레몬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귀한 음식입니다. 레몬의 영양소를 더욱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당근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의 왕국입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반면 당근은 비타민 A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특히 시력 보호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비타민이 함께하면 눈도 건강하고 감기에도 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당근은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레몬의 상큼한 플라보노이드와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함께 작용해 우리 몸의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이로 인해 노화 방지와 만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에도 이 조합은 큰 도움이 됩니다. 레몬의 산성 성분은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을 더 잘 소화하도록 도와주고 당근의 섬유질은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장이 한층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몬과 당근은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는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즐기면 더욱 상큼하고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레몬과 생강의 조합은 각각의 독특한 맛과 영양소로 서로를 보완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 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하고 해독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생강은 항염증 작용과 소화 촉진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감기 예방과 소화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생강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스트레스와 피로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겨울철에 인기가 많은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와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생강차에 레몬즙을 넣어 건강하고 맛있는 레몬 생강차를 즐겨보길 바랍니다.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한 녹색 채소로 체내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시금치에 들어있는 철분은 식물성 철분으로 흡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레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C가 바로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과 결합하여 더 쉽게 체내에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시금치를 먹을 때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서 철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선한 시금치 샐러드를 만들 때 레몬 드레싱을 추가하면 상큼한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한층 강화됩니다. 올리브유와 레몬즙 소금을 섞어 만든 드레싱을 시금치에 뿌리면 시금치의 고소한 맛과 레몬의 상큼함이 잘 어우러져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식감도 아삭아삭해 식사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네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때 레몬을 곁들이면 더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레몬은 비타민 C의 보고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비타민 E와 함께 작용하여 서로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아몬드나 호두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그 조합이 마치 건강에 든든한 파트너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아몬드와 호두는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레몬과 함께 먹을 때 비타민 E가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특성을 보완하며 맛 또한 상큼한 레몬과 고소한 견과류가 조화를 이루어 식감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간단하게 샐러드에 뿌리거나 스무디에 넣어도 좋고 간식으로 즐기기에도 부담이 없는 조합입니다. 지금까지 레몬의 놀라운 효능과 레몬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체중 관리가 힘들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 볼일을 시원하게 보지 못한다. 잔병 치레가 잦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4가지 걱정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중노년층이 팽이버섯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와 팽이버섯과 함께 조리하면 보약이 되는 요리 3가지 그리고 팽이버섯 섭취 전 주의 사항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물가 상승으로 1,000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식재료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단돈 1,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맛있고 건강한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 팽이버섯입니다. 2020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팽이버섯의 추출물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버섯이 포함된 식단이 노화와 관련된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팽이버섯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팽이버섯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히 중노년층에 속하는 분들이 팽이버섯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팽이버섯은 내장 지방 분해에 탁월합니다. 팽이버섯에는 내장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여러 유익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다당류는 면역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체내에서 지방세포의 분해를 도와주어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팽이버섯에는 다양한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 대사 과정을 지원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지방 연소가 증가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다양한 미네랄은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이며 체내에서 지방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들 성분이 균형을 이루어 체내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렇게 팽이버섯은 다양한 성분들이 조화를 이루어 내장 지방 분해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식단에 팽이버섯을 포함시키면 이러한 이점을 더욱 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팽이버섯은 숙면을 도와줍니다. 팽이버섯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몸속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이 두 호르몬은 수면과 기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반면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여 자연스럽고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팽이버섯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을 돕는다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더 쉽게 편안한 수면에 들어갈 수 있겠죠. 또한 팽이버섯은 스트레스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시달리는데 이로 인해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잠을 이루기 어렵게 만듭니다. 팽이버섯의 영양소는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신체와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는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팽이버섯은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에 팽이버섯을 포함시키면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사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작은 변화가 편안한 밤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팽이버섯은 변비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팽이버섯은 풍부한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팽이버섯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소화 효소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타민 B6는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소화 과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팽이버섯은 여러 영양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식단에 팽이버섯을 포함시키면 장 건강을 지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면역력 개선에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고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팽이버섯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팽이버섯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외부의 병원균과 싸우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팽이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세포가 더욱 활발히 움직여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독감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팽이버섯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범으로 세포를 공격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팽이버섯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들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건강한 세포가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앞서 설명한 팽이버섯의 탁월한 변비 완화 효과로 장 건강을 개선하고 지방 분해 효과로 인해 적정 체중 관리를 도와줌으로써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팽이버섯은 건강한 영양소를 갖춘 귀한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팽이버섯의 영양소를 더욱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함께 조리하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팽이버섯이 보약이 되는 요리 첫 번째는 계란 팽이버섯 오믈렛입니다. 계란과 팽이버섯의 조합은 영양적으로 매우 뛰어나며 서로 다른 성분들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여 근육 형성과 회복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D와 B군이 풍부해 에너지 대사와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반면 팽이버섯은 저칼로리이면서도 섬유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많아 소화 건강을 지원하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섬유소의 균형을 이루어 더욱 효과적인 영양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아침 식사로 적합한데 계란의 부드러운 맛과 팽이버섯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식사로서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또한 계란의 단백질과 팽이버섯의 섬유소가 함께 작용하여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오믈렛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계란을 깨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불에서 팽이버섯을 볶아줍니다. 팽이버섯이 부드러워지면 계란 혼합물을 넣고 익힙니다. 가장자리가 익어가면 조심스럽게 뒤집어 반대편도 익히면 됩니다. 이렇게 조리된 오믈렛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로 즐길 수 있습니다. 팽이버섯이 보약이 되는 요리 두 번째는 시금치 팽이버섯 볶음입니다. 시금치와 팽이버섯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시너지를 내는 조합입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재료를 함께 조리함으로써 비타민 K와 철분의 조화를 이룹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금치는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철분은 단독으로 섭취할 때 흡수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팽이버섯은 비타민C가 포함된 식재료는 아니지만 볶음 요리에서 종종 함께 사용되는 다른 채소들과 조합하면 비타민C의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시금치의 철분과 팽이버섯이 함께 조리될 때 철분의 흡수율이 높아져 빈혈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팽이버섯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베타글루칸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시금치와 팽이버섯을 함께 볶으면 면역력 강화와 동시에 비타민 K와 철분, 그리고 팽이버섯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하여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와 팽이버섯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볶음 요리로 조리하면 이 두 가지의 식이섬유가 결합하여 장 건강을 촉진하고 영양소의 흡수를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장은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금치와 팽이버섯의 조합은 두 재료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하며 철분의 흡수율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소화 건강을 촉진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팽이버섯이 보약이 되는 요리 세 번째는 두부 팽이버섯 전골입니다. 두부는 대두에서 만들어진 식품으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지는 만큼 두부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또한 두부에는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뼈의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죠. 두부는 소화가 잘 되어 노인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팽이버섯의 독특한 풍미는 전골의 깊은 맛을 더해주어 두부와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전골 요리를 만들 때 두부와 팽이버섯 외에도 다양한 채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호박, 대파, 버섯 등을 함께 넣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더욱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국물은 다시마나 멸치 육수를 사용할 수 있어 깊고 풍부한 맛을 더해줍니다. 국물 속에 영양소가 잘 우러나기 때문에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부와 팽이버섯의 조합은 영양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맛있고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며 특히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팽이버섯 섭취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팽이버섯을 물에 오래 담가 두지 않기입니다. 팽이버섯은 다소 수분을 흡수하기 쉬운 식재료로 특히 너무 많은 물에 담가두면 비타민과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녹아나갈 수 있어 영양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팽이버섯은 재배 과정에서 흙이나 먼지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지 않고 빠르게 세척한 후에는 물기를 잘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팽이버섯을 생으로 먹지 않기입니다. 팽이버섯을 생으로 섭취할 경우 재배 과정에서 오염된 세균이나 병원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으로 먹을 경우 소화 흡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가 더 용이해집니다. 조리된 팽이버섯은 맛이 더 풍부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팽이버섯은 생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조리하여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팽이버섯의 놀라운 효능과 팽이버섯과 함께 조리하면 보약이 되는 3가지 요리, 그리고 팽이버섯 섭취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